SNS에서의 인간관계는 과연 존재하느냐? 그럼 이제 답이 나와야죠. SNS에서의 인간관계 존재합니까? 결론 나왔죠. SNS는 각자가 다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으니까 인간이겠네요. 그죠? 그들의 논리는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났으니까 사회관계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는 사회관계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관계인데 망이 붙어있어요. 여기. 요 망.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회관계망, 즉 가상이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붙어있어요. 가짜가. 이 가상이 붙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붙어있는 사회관계망 내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인간이야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라는 걸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인간관계를 보죠. 인간관계는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누는 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할 때 마음을 납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존재합니다. 또 이 B라는 사람에게도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그죠? 아, 왜? 선생님, 여기는 왜 이렇게 앞으로 그림 좀 편하게 그리려고 앞뒤를 좀 뒤집어 놨습니다. 이해하세요? 요 사람이 무의식으로 뭐를 합니까? 표현을 합니다. 뭘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의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인식을 하잖아요. 표현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받아들여서 뭐 기억할 거면 기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의식이 또 뭐를 합니까? 이 사람은 무의식이 또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요 사람이 인식을 하고, 요 인식된 거를 다시 의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할 건 기억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다시 무의식이 또 표현하고, 요렇게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자, 그러면 표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 행동, 표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표현입니다. 자, 즉 A라는 사람이든 B라는 사람이든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은 일단 인간이 되려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에게 해야 돼요. 말과 행동과 표정. 자, 그러면 인식을 일로 빼버리면 인식은 뭘로 합니까? 5개의 감각. 5개의 감각기관이 움직입니다. 5개의 감각기관. 즉,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후각과 미각까지 해서 총 5개의 감각기관. 지금 이 순서는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정보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가장 작은 게 미각이에요. 미각 정보는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게 바로 시각 정보인데, 이렇게 5개의 감각기관과 말과 행동과 표정이 상호 주고받게 만들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SNS와 한번 연결을 해보죠. SNS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시각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시각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시각 정보가 동영상으로 주로 많습니다. 동영상.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림. 그리고 글. 제일 인기 끄는 거는 동영상.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가 같이 들어옵니까? 청각 정보가 들어옵니다. 시각과 청각이 작용합니다.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저거 말고. 자, 동영상, 그림, 글, 시각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시각과 청각. 청각은 동영상이 올라갔을 때고, 시각과 청각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외에 뭐가 있을까요? 촉각?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다음 논제 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2가지가 이제 존재합니다. 즉, 인식대에 들어오는 거는 이 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과 행동과 표정이 있습니다.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뭐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글. 그 다음에 동영상이든 그림이든 글이든 뭐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는 그 자체가 행동이네요. 그죠? 표정은
아, 사진으로 올라가면 되네. 셀카 찍고 뭐 찍고 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런데 그게 그 순간에 관련되는 것들이 올라갑니다. 순간. 그죠? 말과, 분명히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되는 것을 수없이 올립니다. 자기 자신이 했던 거를 끊임없이 올립니다. 왜?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유사해져야 되니까. 좋아요.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되는 건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상대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간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이 올리는 순간 표현이죠, 이거. 그죠? 무의식이 합니까? 의식이 합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나요? 셀카 딱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나요? 매우 큰 의식이 작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이상해. 원래는 인간은 무의식이 표현을 하고 의식이 인식을 하고 무의식이 표현하고 의식이 인식을 하면서 서로 상호 순환구조를, 인간관계의 순환구조를 가지면서 오해를 하고 쌈박질하고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창출돼 나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행복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위대한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고를 하고 지적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궁극의 원천은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작용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보죠. 그럼 요 관계는 아니네. 표현하는 게 뭡니까? 의식으로 표현하고 인식하고, 그죠? 의식으로 표현하고 인식하고. 지금 이 관계죠. 인간관계에서 이 관계를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안 친한 관계예요. 즉 남이에요. 즉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남남관계라고 했잖아요. 남남관계. 나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들. 이거 다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작용해서 말과 행동과 표정을 올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영상과 그림과 글을 보면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인식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은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요? 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 생각대로. 타인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인간은 5개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각과 청각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인식되는 정보가 다 시각, 청각 정보입니다. 그러면 촉각과 후각과 이 미각 정보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보강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사라졌네. SNS를 만든 회사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회사들 뭘 인수하고 있는지를. 촉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감각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보강을 해나가는 계속. 즉, 그래서 인공지능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을 도전하고 있는 거야. 왜? 그걸 여기다 탑재를 시키려고요. 근데 백날 탑재하라 그래. 이미 이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미 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이 5개 감각기관에 SNS가 계속 발전이 돼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아닌 거는 일단은 알았어. 그런데 더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각과 청각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가장 많죠. 대신 뭐가 사라집니까? 점점점. 촉각 정보와 후각 정보와 그 다음에 미각 정보에 관련된 이 3가지의 감각기관이 퇴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퇴행 아시죠? 퇴보가 돼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안 돼요. 왜? 우리는 아직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SNS만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놀라운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그 사람 자칫 잘못하면 맛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맛. 자칫 잘못하면 냄새가 뭔지를 기억을 잘 못해요. 점점점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는 좀 이따 심리장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만 있으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그러다 보니까 이 SNS에서는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SNS 자체가 태생의 한계점 때문에. 그래서 SNS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
관계인데 문제는 이 관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상호 연관성을 맺을 때 우리는 관계라고 얘기해요. 즉 관계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 관계라고 얘기하 괜찮아요. 사회망이니까 관계망이잖아요. 사회 관계망이라는 뜻이에요. 관계망이라는 걸 붙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물질일 뿐이야. 그러니까 생물체가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하시겠나요? 생물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죽든 말든. 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 관계라는 걸 묶으려고 그러면은 대상 관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즉 사람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망으로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SNS에서 인간관계를 논하고 있다는 얘기는 SNS에서 인간관계를 논하면 다 너를 대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SNS에서. 그래서 대부분들이 뭐를 하냐면 SNS로 요즘은 소통을 참 많이 합니다. 국가원서로부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이랑 소통을 해요. 왜? 감정 안 들어도 되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던져놓고 반응 보면 돼요. 좋아요 반응. 좋아요 반응 보고 언론 반응 보고 반응만 보면 돼요. 그게 무슨 소통의 관계예요? 지 필요하면 다 가고 아니면 마는 거지. 한마디로 상대들을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상대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겁니까? 대상이에요. 대상관계만. 근데 뭐가 포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 마치 그게 인간관계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소통만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감정의 신호애락을 함께 공존하면서 조화 질서 속에서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물론 삐딱선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재개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사람관계, 대상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복구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할래요?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사회가 무너져 내렸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구 안 됩니다. 아, 그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우리 뭐 했습니까? IMF 때 금모으기. 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인간관계가 아직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인간관계, 인간. 자, 다시 IMF가 터졌어요. 금 내놓으실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나 안 내놔요. 미쳤어요? 금 내놓고 난 다음에 누가 다 먹었어요, 그거? 우리한테 들어온 거 뭐 있는데요? 또 터진 거밖에 더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회관계망은 그냥 사람으로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대상으로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는 너 사람이고 내 필요 없을 때는 나 몰라라.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간관계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추세를 막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는 걸 한번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